6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후보자들 간의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인터뷰 이 사람에서는 각 후보들을 만나서 각종 정책 공약과 또 그 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강동완 광주시 교육감 예비 후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어떻게 해서 광주시 교육감의 선거에 나가야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34년간 대학에서 청년들과 대학생 교육에 전념해 왔는데 네. 요즘 뭐 M4 세대를 해가지고 청년들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들의 문제의 뿌리를 보니까 청소년들 문제와 많이 관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 청소년 문제 해결이 대한민국의 청년의 문제 해결이고 청년 문제 해결이 대한민국의 미래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그동안 대학에 쌓은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을 청소년 교육을 통해서 어떤 미래 희망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대학 총장도 해보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광주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다 보니까 우리 광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요즘 그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학력 저하에 관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큰 과제고. 특히 이제 그 기득권 이념 교육이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실은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시민이 굉장히 피로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좀 대전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인권과 교권이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육을 위해서는 스킨십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교사들이 스킨십을 못하고 또 이 인권과 교권에 굉장히 그 충돌된 현상 속에서 교사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또 학력 저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학력 저하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 수능 성적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던 광주가 최근 뭐 4, 5년 사이에는 성적 하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교육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할 텐데 실력 광주의 회복 방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수능 평가를 보면 타 시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게 굉장히 근데 이게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지금 누적돼 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핵심적으로 학교는 교사들이 자신감을 갖고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학력 증진을 위한 가장 큰 방안을 생각하며 느낀 점은 무엇보다도 이 교육의 핵심이, 교육의 주체가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기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력 저하 문제건데요. 특히 이제 기초학력이 저하된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마인드 교육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좀 학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뇌 인지 교육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뇌는 이 손과 발 또 말하고 듣기 쓰기 같은 그런 표현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는 그런 그 기본적인 말하고 듣기 쓰기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부를 좀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아들은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수도권 대학도 가게 되고 또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이런 애들은 또 열심히 응원해서 우리 광주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싶은데 특히 무엇보다도 아까 기초학력 저하자를 위해서는 기숙사제를 좀 고민하고 있고요. 또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좀 장학금 제도 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님께서 이제 다양한 공약들을 내걸고 계시지만 AI 꿈 연구원을 설립하겠다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산다는 것은 행복과 불행의 차이도 자세히 보면은 희망이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네. 희망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희망이 없으면 불행한 것인데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한 게 꿈이라고 봐요. 그래서 청소년이 만약에 강주 청소년이 10만 명이라면 네. 10만 개의 꿈이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AI 꿈 연구원을 만들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대는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와 다른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들이 디지털을 통해서 꿈을 실현해가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AI 꿈 연구원은 과거에는 어떤 이론적인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이론과 또 인공지능을 포함한 메타버스 교육 그리고 또 현장에서 연결된 이러한 그 교육 생태계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 네. AI 꿈 연구원 그걸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우리 AI 꿈 연구원에서는 사실 아날로그 시대는 우리 광주를 포함한 호남 지역이 좀 경제적으로 취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AI를 가지고 어떤 디지털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데 경제를 열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꿈 중에 하나가 중요한 꿈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중요한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돋굴 수 있는 네. 연구원을 설립해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꿈꿀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거신 셈인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공약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몇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AI 꿈 연구원 외에도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AI가 꿈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수학하고 철학을 잘하는 거예요. 수학과 철학을 예. 잘해야 한다. 수학은 논리적인 사고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네. 또 문제 해결 방법론을 익히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필요하고 두 번째가 철학입니다. 네. 일종의 이제 인문학, 문화, 여기에 대한 깊은 좀 이해가 필요한데 네. 특히 저는 이제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이걸 꼭 해보고 싶어요. 강주가 대한민국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그런 교육도시. 네. 또 철학을 제일 잘하는 그런 교육도시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수학과 철학이 아까 말씀드린 AI 꿈 연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네. 교육적으로는 수학이 필요하고 또한 인문학적으로는 철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제가 수학과 철학과 관련된 집중적인 교육 방법론을 모색해가지고 학생들이 수포라말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수학을 수학 포기, 포기하는. 수학 포기자 되지 않고 네. 수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또 철포가 있는데 철학을 포기하지 않고 네. 철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풍토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생명 존중 SOS 돌봄 센터를 좀 운영하고 싶거든요. 네.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는 교통 문제라든가 폭력 문제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위생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응급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SOS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싶은 이유는 네. 사실은 동구에서부터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이르기까지 SOS 차량을 좀 운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서는 각 구에 배치된 SOS 차량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교통 문제라든가 학업 문제라든가 네. 또한 그 폭력 문제라든가 네. 또 여러 가지 그 위생 문제라든가 식품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응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네.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보면 교육도 119지만 사실은 교통 문제도 119고 또한 그 삶에 대한 여러 가지 119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사실 청년들이 뭐 8포라 말도 쓰고 있지만 요즘에는 M4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는 뭐 연애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또 인간관계, 희망 이런 것들이 포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청소년들에게도 감염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응급적인 SOS 돌봄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하고 네. 이걸 제가 공약하여서 우리 강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응급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꼭 갖춘 도시로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치과 의사라는 의료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그 문제를 잘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잘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교육 현안에 대해서 정말 명확히 문제를 깨뜨렸고 진단해서 이 시민들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요즘에는 그 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치료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고 이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현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닥터라는 그런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육은 특히 교육감은 교육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직 교육에만 전념해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정치가도 아니고 또 뭐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 뭐 수에 출마한 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열정과 진정심을 합쳐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이 일을 완성하고 싶어요. 다만 제가 이번에 이제 처음 출마했기 때문에 약간 많은 분들이 알리지 않아서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제가 제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제 인생을 걸고 시민들께 호소하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얻어가지고 반드시 강주교육이 대한민국과 세계가 배우는 그런 강주교육을 만들고 싶고 제 교육 철학 중에 하나가 강주가 학교다라고 하는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강주가 학교다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가지고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교육에 새로운 미래 비전과 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 얼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찬찬히 보시면 귀엽게 생겼거든요. 시민님께서 정말 열렬히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장 인터뷰 이 사람 이번 시간 강동환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